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아이고, 처음에 실수가 좀 많았네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e스포츠 앤 데이트 팟캐스트 처음 열게 된 신원준이라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가 있죠. 네, 박윤석 씨. 아, 내가 이걸 안 걸었구나.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팟캐스트 처음 지금 방송하는 거라 다 정리하는 걸 좀 깜빡했네요. 바로 전화가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윤석 씨. 일단 e스포츠 데이트 첫 1회 게스트입니다. 박유서 씨가 일단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딱히 멘트 치기 잘 없는 걸요? 그건 그렇고 싶어서 지금 저희가 그냥 노멘트 그냥 멘트가 없다는 것보다 그냥 아무 대본 없이 지금 생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여서 조금 말 더듬거나 좀 미스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양해 일단 처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e스포츠 앤 데이트라는 팟캐스트를 열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서 좀 먼저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소속돼 있는 팀, 그다음에 학교랑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할 거고요. 오로지 제가 발언하는 거는 아무런 피가 없이 제 오로지 개인적인 주관에서 말하는 걸로 일단 처음 주의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친구도 얘기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지 뭐 다른 소속돼 있는 그런 특정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 걸 한 번씩 말하겠습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서 굉장히 즐거워 보인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좀 뇌절이 많이 와가지고, 일단 e스포츠 데이트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패널부터 시작할게요. 패널 소개부터 가자면, 일단 오늘의 패널 원모어랑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 이렇게 두 명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하게 된다면 저는 전남과학대학교 e스포츠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그다음에 전 오버워치 선수 프로 지망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미디어 쪽에 종사하기 위해서 미디어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버워치 프로 지망생으로 활동을 잠시 했었습니다. 잠시라고 하기보다는 한 2년 반 이상을 2년 반도 아니죠. 한 3년 이상을 프로 지망생을 계속 해왔고요. KG 플라잉, GC부산 헤론, BM 아카데미 등등 여러 가지 아마추어 활동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생이면서 유튜브 겸 스트리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원모어원이라는 채널 운영 및 그 다음에 원모 31317 인터넷 방송 활동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제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일단 진정한 대끼의 오비고요. 오버워치 4년차 유저. 그 다음에 최고 점수 4300점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글쎄요. 제가 앞만 봐도 이 친구 4300점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할 것 같고 네, 흔히 말하는 제 친구죠. 네. 그냥 편히 얘기할게요. 제 친한 불알 친구 한 명입니다. 그다음에 약 6년 동안 친구로 있으면서 어려울 때든 즐거울 때든 항상 가족 같은 친구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대하는 태도는 그냥 이 두 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꿀꿀. 예. 혹시 박은석 씨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딱히 없는 그냥 대학생이라는 거 정도? 대학생. 그쵸. 우리 둘 다 일단 대학생이긴 하죠. 이거 팔로우를 일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하늘 니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단 팟캐스트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일단 오늘의 패널은 총 이렇게 두 명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일단 확실한 건 둘 다 선수 지망이 아니고, 일단 오늘 얘기할 주제는 말 그대로 오버워치 e스포츠 맨날 바뀌는 규정 이게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부분에서 저희는 시청자 입장으로 얘기할 거예요. 뭐 선수 입장도 아니고 뭐 종사자 입장도 아닌 일단 시청자 입장으로 얘기해 드릴 걸 일단 처음으로 얘기해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바로 다음 채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버워치 변천사부터 얘기해 보죠. 박윤수 씨, 박윤서 씨, 말씀하세요. 네. 오버워치 언제서부터 시작하셨죠? 박은석 씨는? 저 중3 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모의고사 끝나고 시험 모두 끝난 상태에서 11월 때부터, 그러니까 겨울에 딱 놀기 좋을 때부터 시작하게 한 되었습니다. 2017년 그쯤 되죠. 2016년 중3이니까 2016년 11월이죠. 음, 저도 오버워치를 그냥 저는 오픈 베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저랑 친구랑 둘 다 거의 4, 5년 이상 플레이했던 일단 유저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오버워치 얘기 드리자면 2016년 여름에 갑작스러운 블리자드 초하이퍼 FPS를 하면서 게임을 내놓았고,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FPS 잘 모르고 무시하는 해외인들 격파시키고 잘한다는 인식을 박아준 게임 중 하나고, 국내 FPS 부흥 스노우볼 굴렸다고 말이 필요 없는 게임이죠. 솔직히 말해서 오버워치 이후로 배틀그라운드, 에이픽스 레전드, 또 하이퍼 이스케이프 다양한 FPS가 나오지 않나요, 박명수 씨? 네, 그쵸?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오버워치로 처음 알게 됐기도 했고, 또 그 부분에서 게임도 자주 하고, 또 저희가 제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배틀그라운드 게임도 있고 하면서 다양한 게임을 음, 나누면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FPS 시장 부흥 스노우볼 진짜 오버워치가 굴렸다고 전 장난컨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유입이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2016년 오버워치 월드컵, 딱그 흔히 말하는 국제대항전도 더해지고 또 오버워치 프로씬도 그때서부터 잘 형성됐고, 거기에서 좀 많이 유입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친구도 오버워치 월드컵 보고 입문한 케이스 중 하나여가지고. 네, 네가 맞죠, 정확히 맞죠. 언제서부터 왔지? 미국 등산궁이었나 그때? 그치, 그치. 그거 보고 이제 이게 음. 뭔가 싶어가지고 오버워치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걸 알았지. 준모 그쵸? 선수가. 그때 제일 이펙트가 컸던 게, 그때 전성기였던 에스카 선수, 류지영 선수, 그다음에 타이롱 선수, 아르한 선수, 미로 선수, 또 한 명이 누구였더라? 줌바 선수. 아, 이렇게 총 6명이서 딱 오버워치 월드컵 딱 한국 국가대표라는 딱 명장을 달고, 딱 그 아이엠 발데스 줌바 선수가 한타 준비할 때 자리아 우클릭으로 힘들게 등산을 해서 아이엠 발데 문에서 딱 자탄을 쓰고 6인궁을 박던 그 모습. 그거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입문한 케이스도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e스포츠 부흥이랑 또 게임 자체성으로도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2016년이었나 2017년까지 거의 롤을 꺾었죠. 그때 오버워치가 처음으로.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다음에 제 박은석이라는 친구랑 같이 게임을 했을 때도 PC방에서 거의 롤 대신 오버워치 했던 애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쵸? 아, 맞죠? 제 친구들 다 오버워치 하러 갔었고. 그쵸. 항상 고등학생들은 야자 째고 오버워치 하러 가고, 중딩들은 맨날 학교 끝날 때마다 옵치 하러 가고, 여자든 남자든 군이든 하라방탱이든 누구든지 다 하러 갔던 게 오버워치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버워치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맹을 이루면서 5년 동안, 이번이 5주년이죠? 하면서 게임이 나온 지 만 5년이 됐고, 좀 횟수로는 적긴 한데 체감상으로 거의 10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나온 지 오래됐는데 변화가 없어가지고 게임이 좀 더 진부해진 기분? 일단 이게 좀 강하죠. 박은석 씨는 뭐 오버워치 하면서 좀 재밌었던 추억이란지 기억 같은 게 있나요? 그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그 추억을 찾기 위해 계속 오버워치 4년 동안 5년 동안 한 거죠. 재밌었으니까. 소위 말해서 대기업이군요. 딱 네, 한마디로 맞죠. 정리되죠. 일단 다음 채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버워치 다양한 e스포츠가 좀 많이 출범됐었죠. 그러면서 오버워치에서 다양한 대회, 또 다양한 룰, 그런 게 좀 많이 나왔었죠.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단 제일 처음 출범됐던 게, 일단 에이픽스가 제일 우리 국내 리그에서 제일 출범이 됐었죠. 그 부분에서 또 해외에서도 좀 초청되는 선수도 많이 있었고 하면서, 오버워치가 리그 출범되기 전까지 저희는 에이픽스라는 대회를 보면서 오버워치의 흥미도 많이 높였고, 또 흔히 말하는 소속감? 그것도 좀 많이 늘어났고, 내가 이 게임 하는 것 자체가 좀 소속이 들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면서 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롤보다 오버워치지 이런 기분도 많이 들었고, 제 친구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다. 박은수 씨 오버워치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대회도 많이 봤을 텐데 언제부터 처음 입문하게 됐죠? 볼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신원준 씨가 저한테 권유를 하게 되면서 같이 보고 야자하기 전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그날 대회 끝나면 다음날 학교 가서 서로 물어보고 이거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게임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리그까지 보게 되면서 좀 더 오버워치의 사랑이 좀 크지 않았나.
그쵸. 누구든지 수치 말해서 에이펙스는 거의 오버워치 레슨 한 번쯤 보게 됐을 듯한 대회이긴 하죠. 거기서부터 출범돼가지고 딱 오버워치 시즌 1, 2, 3, 4 이때까지 다양한 팀들이 나오는 것도 봤고 또 다양한 선수들이 출범 시즌서부터 활동하는 걸 봐왔었고 또 그 부분에서 다양한 해프닝도 일어나면서 서로 희노애락을 느꼈던 그런 첫 대회이긴 했죠. 그리고 한 2018년쯤서부터 오버워치 리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거기에서 오버워치 리그가 나오고 에이펙스 존속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온게임 넷도 그 부분에서 공식적인 오피셜이 없어가지고 사람들끼리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딱 터트린 게 오버워치 리그였죠. 아마 2018년 출범 시즌 같고 2019년부터 되기 전까지 좀 제대로 된 리그를 해왔지 않았지만 아마 출범 시즌 처음 때 다들 뭐라 하지 오버워치 컨텐더스에서 리그로 넘어갔을 때 우려심도 많았었고 또 기대심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박은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때 에이펙스에서 갑자기 오버워치 리그로 변환된다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근데 솔직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리그라 해야 되나, 이제 경기가 솔직히 에이펙스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는 전혀, 음, 관, 관심이 좀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박은석 씨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게 좀 보수적인 사람들 많았기도 했어요. 그때 에이펙스라는 게임 대회 자체가 너무 온게임 넷이라는 20년 이상 넘은 그 게임 대회 중계 회사에서 만들었었고 또 그 부분에서 사람들도 굳이 블리자드가 갑자기 이 중계권이나 이제 모든 걸 다 가져간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면서 보수적인 입장도 많이 가졌긴 했었죠. 여기에서 간단히 시청자 의견을 간단히 보면 성광님께서 에이펙스 시즌 4 때였나요? 그때 LW 우리 리그 준비해야 되나 갑자기 시즌 도중에 노쇼해버린 사태도 일어났잖아요. 그쵸? 아마 그때 루나 선수 사건도 좀 이펙트가 컸었고 그러면서 LW 팀 자체에서 좀 많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갑자기 쪼낙 선수를 들여오고 그 시즌4가 시작하기 전에 LW 팀 자체에서 에이펙스 시즌4 출전을 포기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때. 그때 저도 그거 보고 좀 굉장히 많은 충격을 얻었어요. 도대체 리그가 뭐길래 국제 연고지 해로 해가지고 다양한 팀에서 파이트를 벌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돈이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에이픽스라는 대회 자체를 포기하고 LW 팀이 붙었나 생각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출범 시때 그만한 가치가 있었죠. 그래서 LW 팀이 사실상 뉴욕 팀으로 연맥을 이어가게 됐고 또 다양하게 루나티카이가 서울팀으로 다 같이 가면서 정신적 개선을 이어가게 됐었고 또 다양한 팀들이 전부 다 인수가 돼가지고 정신적 개선을 이어진 팀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에서 팬덤 흡수도 많이 됐었죠. 그 부분에서 리그가 그렇게 에이펙스에서 리그로 넘어갔었고 또 그 부분에서 국내 지사 일부 대회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오버워치 블리자드에서 내놨던 게 컨텐더스랑 오픈 디비전이었죠. 이 부분에서 저도 이때서부터 처음으로 프로 데뷔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픈 디비전에서 올라갈 수 있으면 이제 트라이얼 행 시도권을 얻게 되고 이 트라이얼에서 3위권에 붙게 되면 컨텐더스 한국지사 일부 대회 가가지고 거기서 경쟁을 펼친 다음에 거기서 괜찮은 선수들 리그로 픽업이 된다. 사실상 괜찮죠? 말만 들어보면 누구든지 다 리그 갈 수 있을 것 같고 열정만 있으면 전부 다 좋은 오버워치 e스포츠인이 된다. 그 생각이 좀 많았었죠. 박은석 씨도 컨텐더스 대회들도 좀 많이 봤나요? 여보세요? 마이크가 끊기져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잠시 오류상 인해가지고 박문석 학생이 좀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제 의견은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컨텐더스 한국 씬이 유지됐었고 또 그 부분에서 한국 지사 일부 대회만 열리는 게 좀 재미가 없다. 각 지사 일부 대회 우승팀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국제 대항전을 우리끼리도 만들어보자 하면서 건틀렛이 나오기 시작했죠. 박은서 씨 다시 연락이 된 것 같은데 박은서 씨는 아, 언제서부터 네. 컨텐더스를 보기 시작했나요? 솔직히 저는 게임 쪽에 관심 있었지, 컨텐 같은 거는 하이라이트 정도만. 음, 그쵸. 좀 리그 자체로도 그냥
e스포츠 속으로 볼 만한데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컨텐더스까지 과하게 볼 필요 있냐 한 사람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도 의견에 좀 존중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다행히 파상됐던 게 2016년도부터 계속 열려졌었던 중국의 넥스트컵 또 다양한 e스포츠 플랫폼에서 열었던 오버워치 컵 토너먼트 대회 예를 들어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죠. 오버워치 조택에서 계속 컵 대회를 열어가지고 아마추어들을 위한 씬을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서 2016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대회에서 많은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오버워치 대회들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참여했었던 게 디비전, 조타컵, 또 레벨업 컵은 제가 출전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대회들을 겪으면서 전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좀 대회들이 명분 없이 계속 룰이 바뀌거든요. 규정이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 또 좀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나왔었죠. 오버워치 슈퍼리그라고 불릴 수 있는 오버워치 얼티메이트 대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옛날에 제가 BM 아카데미에 다녔을 때 BM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신 게 있었어요. 블리자드 측에서는 대우 운영이 좀 불안정하고 인기가 없다 싶으면 모든 걸 다 갈아엎는다고 하고 오면서 저랑 다른 학생들 그 다음에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많이 안 갔어요. 애당초. 너무 극단적으로 운영하지 않는가 싶은 마음도 들었었고 그러면서 약간 그렇구나 하면서 흘려 듣게 됐는데 갑자기 이번에 오픈 디비전이랑 트라이얼 컨텐더스를 대응할 만 슈퍼리그급으로 얼티메이티드 대회를 출범했다고 했죠. 유니키님께서 그 희생의 양이 히오스인가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약간 그거랑 관심이 있다고 아니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잠시 간략하게 그 자료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픈 디비전 이게 약 2018년도에 있었던 오픈 디비전 공식 규정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호주, 유럽, 북미, 남미, 한국 그러면서 다 한국어로 된 규정집이죠. 그러면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디비전 적용이 됩니다 하면서 동의였고 하면서 다양한 선수 자격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때 12세 이용가가 아직 허락이 안 돼가지고 만 16세가 넘어야 디비전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격 조건 나왔고 스트리밍 관련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팀 등록 관련하면서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때서부터 제가 알기론 배틀코인을 갑자기 도입했던 걸 알고 있어요. 그 전엔 WDG랑 흔히 말하는 그 블리자드 하청 대회 하청 그 업계가 있어요. WDG라고. 그거에서 하청을 맡겨가지고 또 배틀코인으로 갑자기 도입하게 된 것도 있었죠. 그 부분에서 좀 선수들끼리 얘네들은 너무 돈을 아낀 거 아니냐 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갑자기 채팅창에서 얘기가 나온 게 하스스토 마스터즈 코리아서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아, 히오스가 아니라 하스스토 마스터즈 코리아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말이 오고 갔군요. 잠시 이어서 얘기를 한다면 배틀코인으로 갑자기 바뀌었었고 여기서 사람들끼리 많이 혼돈이 왔어요. 옛날엔 디비전 500만 원씩 줬는데 1등 500만 원, 2등 300만 원, 3등 100만 원 해가지고 아마추어 씬도 일정한 수익을 얻으면서 프로를 도전할 만한 그런 계기가 동기부여가 됐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싹 다 바뀌었었죠. 이 부분에서 일단 2018년도부터 상금의 폭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구성들 같은 것도 봐보면 로테이션 해가지고 정규 시즌 플레이오프를 해가지고 약 6주에서 7주간 그 한 팀으로 소속돼 있어가지고 7주간 7게임, 8게임을 하고 그 승률을 따져가지고 상위 16팀만 플레이오프를 가는 형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배틀코인 거는 해외랑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하군요. 일단 국내에서는 좀 상급폭이 굉장히 2018년 전까지는 굉장히 컸었던 걸로 하는데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바뀌었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네요 이번에. 그래서 간단하게 2018년 컨텐츠 공식 규정을 봐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아마 조별 토너먼트제로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토너먼트제보단
조별 리그제로 해가지고 A팀, B팀 나눠가지고 대회를 운영했던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석 씨는 2018년도 때 컨텐더스 대회를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솔직히 본 적 없습니다. 그럼 컨텐더스를 만약에 봤다고 했을 때가 한 몇 년도인지 알 수 있나요? 나 컨텐 나 컨텐 안 봤는데? 컨텐 이번 연도에도 본 적이 없나? 어, 이부에선 안 보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봐보면 조별 토너먼트 해가지고 토너먼트래. 계속 말이 꼬이게 되네요. 조별 리그제로 가가지고 1주차, 2주차, 길게는 5주차까지 가가지고 플레이오프를 해가지고 공식 우승팀을 결정해 나가는 형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2020년도로 갑자기 옮기긴 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도부터 갑자기 모든 폭이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금 잘 봐보시면 이게 시즌2인데 여기서는 다시 조별 리그제로 계속 그룹 스테이지로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2020년 시즌1을 봐보면 전 진짜 혼잡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든 선수 입장에서든. 봐보시면 참여팀이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10팀, 12팀이 아니라 14팀 이상이 됐어요. 그 이상도 더 됩니다. 여기 공식적으로 포인트를 얻은 팀만 기록돼 있지 이보다 한 대여섯 팀이 더 많아요. 봐보시면 저는 아직까지도 이 룰 익숙하지가 않은 게 플레이오프는 토너먼트제로 더블 엘리미네이션을 형식으로 승자조, 패자조, 우승팀을 가누는 형식으로 가는데 위크제가 전 제일 혼잡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매별 토너먼트를 진행해가지고 그, 그 중에서 상위 팀들은 컨텐더스, 좀 아닌 팀들은 트라이얼. 이걸 주마다 형식상 주마다지 달마다 계속 해오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조별 그룹 스테이지를 봐와가지고 이번에 A조 1등은 뭐 탈론이다. 이번에 B조 1등은 O2다 하면서 간단하게 그 점수를 봐가지고 알 수 있는데 위크제는 전 개인적으로 진짜 말고 혼돈 그 자체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1주차에서 20점, 2주차 100점, 3주차 35점, 4주차 35점, 총 190점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플레이오프를 갔다. 하면서 굉장히 혼돈스럽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때 트위터든 공식 페이스북이든 또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게 무슨 대회냐. 컨텐더스 방식이 너무 혼잡해진 거 아니냐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때서부터 컨텐더스 지속적으로 봐왔던 시청자들도 약간 유입이 적어드는 케이스도 많이 나왔었죠. 이 부분에서 진짜 많은 팀들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디비전으로 갔거나 또 트라이얼로 갔거나 또 그 시도권을 가져오거나 다양한 케이스들이 오고 가고 했어요. 이때 진짜 혼잡해왔고 결국엔 시즌2 때는 다시 조별 토너먼트제로 결국엔 갔습니다. 시즌2 때. 그리고 2021년 지금 시즌이죠. 지금 결국엔 O2가 우승한 걸로 됐긴 했는데 이때도 다시 그룹 스테이지로 채택을 했어요. 그룹 스테이지에서 1등, 2등, 3등, 4등 해가지고 토너먼트제로 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바뀌어진 게 인터리그 다 일일이 정해서 플레이오프를 말 그대로 도장 깨기 형식으로 왔어요. 봐보시면 플레이오프 하위권인 팀인 BM이랑 러너웨이랑 꾸준히 해가지고 결국에 우승팀은 O2거든요. 전 2부에서 좀 형평성이 맞나 싶기 시작한 게 이때서부터 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계속 2020년 시즌부터 너무 컨텐더스든 트라이얼이든 디비전에 대한 룰도 계속 바꿔온 뿐더러 일본에서 과연 선수들을 혼잡해오지 않을까 또 이 부분에서 코치도 혼잡해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더 사람들끼리 말이 오고 왔던 게 리그에서 적용했던 밴 시스템이 컨텐더스에서도 적용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끼리 많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박은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때 오버워치 e스포츠에 대한 생각? 약간 밴 로테이션 도입서부터 또 컨텐더스 매번 바뀌는 규정에 대한 생각? 일단 컨텐 바뀌는 건 솔직히 저한테는 아무런 그 상관 같은 게 없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때 게임을 하긴 했지만
점수를 올린다는 목적이나 그런 거 없었고 만약에 정말 대회를 봤을 친구들이랑 때? 즐기기 위해서 게임했던 것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거 이제 팀벤 그 무슨 시스템이었지 언제나? 밴 로테이션 시스템. 이때 아마 맵 맞아 벤 맞아. 로테이션이든 캐릭터든 경쟁전이랑 컨텐더스랑 디비전 모두 다 적용이 됐었거든요. 진짜 재미없었어. 그거 끼니까 정말 재미가 없었어. 모든 음. 선수들이든 게이머들이든 오버워치를 했을 때 자기가 자신 있는 맵이 있고 자신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강압적으로 게임 회사에서 지정하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박은석 씨도 지금 다른 게임 주로 하시는 게 뭐가 있죠? 배틀그라운드랑 리그 오브 레전드랑 또 뭐 있죠? 오버워치. 진정한 대기업인 이 친구. 음. 일단 롤 같은 케이스를 보더라도 해도 공식 그 경쟁전 같은 경우를 봐보면 뱀픽이 있어요. 직접 선수들이든 게이머든 직접 자기가 난 이 캐릭터 너무 내 플레이하는 캐릭터의 카운터여서 좀 거시기해. 이거 좀 밴하고 싶어 하면서 쉽게 밴할 수 있죠. 그래서 전 다양한 케이스들을 맛볼 수 있고 또 선수 측에서도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 코치님들께 코칭 싸움도 붙일 수 있는 e스포츠 부분에도 e스포츠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많은 재미 요소를 활력을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그 부분에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블리자드에서는 굳이 왠지 모르죠 굳이 밴 로테이션을 일반 게임이든 하부 리그든 전부 다 적용시킨 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갔거든요. 박은석 씨도 아마 그때 오버워치 약간 시즌마다 그만두다 보단 잠시 쉬거나 했지 않았나요? 뭐 로드호그가 밴드된다든지 아니면 디바가 밴드든지 이때 아마 잠시 어, 아니 솔직히 그런 거 없고 그냥 게임 즐기면서 했는데요. 오히려 밴된 거 자기 카운터니까 오히려 그걸 노려가지고 게임을 했다 이건가? 아니 그냥 상관없이 내 주캐리 상관없이 그때는 점수를 올릴 생각 없었고 그냥 그냥 게임 즐긴다는 친구랑 마인드로. 난 지금도 게임 즐기지만 음, 그때랑 지금 다른 건 이제 점수 욕심이 없었지 좀. 음, 그리고 그때 오히려 점수 낮았을 되게 그때는 체력 체력이라고. 3-3을 음,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광물구간이었으니까 음, 아 3,500점 사이인데 애초에 하긴 리그를 본다고 재밌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굳이 게임 플레이하는 거밖에 집중한 기억이 없네요. 메타마다도 좀 사람들이든 내반이든 하긴 하는데 지금 서강님께서 온모님 어떻게든 비판적인 방향을 끌고 갔는데 오버워치에 비판적이지 않은 게스트분을 끌고 왔다는 얘기가 나오긴 한데 전 진짜 최대한 중립적인 목표가 중립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열불을 나는 게 이번에 오버워치 2에 대한 의견을 듣고 좀 많이 긍정적인 케이스로 전 많이 왔거든요. 이 친구도 지금 오버워치 2 미래적인 방향에서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약간 지금 아니, 저는 보고서 중립적인 쓰다 얘기를 하고 끌려왔어요 있어요. 갑자기. 얘기는 했지만 딱히 제가 얘기할 게 없는데 그냥 같이 있어달라서 온 건데 스치면서 좀 끌고 오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제일 오버워치를 많이 한 친구가 유일하게 이 친구밖에 없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오버워치 밴 로테이션 드립하기 전에든 3-3 이전이든 다 그만뒀어요. 왜냐? 그냥 캐릭터 계속 주기적으로 내놓는 시기도 너무 늦고 또 게임에 대한 흥미를 일으킬 만한 요소들도 너무 적고 메타 고착화도 너무 심해가지고 다들 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게임을 계속하던 친구가 이 친구거든요. 수유를 이 친구라면 지금 오버워치 내적이든 외적으로는 좀 많이 찍어 먹어봤으니까 알겠다 하면서 불러온 케이스거든요. 좀 착잡하죠. 성광님께서 하긴 저만 해도 2년 전부터 오버워치를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수준이라 솔직히 말해서 오버워치를 장기 컨텐츠 방송적으로 장기 컨텐츠로든 또 일반 게이머 입장에서 헤비하게 즐기는 거로든 좀 어렵죠. 네, 그 와중에 저거 밴해야 되잖아 언제나. 나가 지금 이상한 이상한 광고 글이 올라가지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거 배나면 다시 와요. 다른 계정. 네버 마인드. 알트 차단 같은 거. 차단 같은 거 하면서 계속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팟캐스트 중간에 끊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컨텐츠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디비전에도 다양한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여기 봐보시면 디비전에도 자세히 봐보시면 디비전은 원래 7주마다 해가지고 다양한 그 16 점수를 얻은 16팀이 플레이오프 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때 2020년에 디비전을 봐보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똑같이 2018년도 형식을 똑같이 따라와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강등됐던 팀들도 같이 16팀에서 운영을 해왔었고요. 근데 전 여기서 좀 많이 혼잡해왔던 게 아마 2020 시즌 디비전일 거예요. 이때 아마 WDG에서 좀 형식을 많이 바꿨어요. 빵리그랑 질리그 해가지고 질리그에서는 점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오픈 디비전 참여할 수 있다. 근데 빵리그, 하드리그에서는 3,500점, 마스터 무조건 이상인 선수들만 참여할 수 있다 해가지고 빵리그에서는 상위 6팀에만 시드권을 줬고 질리그에선 상위 2개 팀만 시드권을 줘가지고 총 8팀에서 8팀이래. 8팀 맞군요.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빵리그에서 10개 시드권을 줬고 질리그에서 2개 시드권을 주고 그 다음에 트라이얼 하위권 4팀에서 총 16팀이 오픈 디비전에서 붙는 형식으로 다시 진행이 됐었어요. 봐보시면 질리그에서 올라온 트리니 팀이랑 후스 넥스트 아마 제가 알기론 시드권을 넘겨받아가지고 온 팀으로 알고 있고요. 또 빵리그에서도 많은 시드권을 넘겨주는 팀들도 있어가지고 다양한 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좀 굳이 스위스 라운드 형식의 대회를 계속 추구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굳이 유입을 좀 더 늘리겠다고 질리그 빵리그로 바꿀 이유가 있었나? 오히려 이때까지 선수들은 빵리그를 나가든 질리그를 나가든 두 가지 선택권밖에 있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봐보시면 시도권이 또 나눠졌어요. 봐보시면 이제 오픈 디비전 대신 오픈 테스트라고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게 됐거든요. 잠시만 오픈 테스트라고 붙여가지고 그룹 A, 그룹 B, 그룹 C, 그룹 B로 해가지고 상위 2개 팀만 시드권을 주고 해가지고 8팀이 올라가고 또 이 부분에서 또 한 개 시드권은 일본 팀 1등 팀한테 부여했고 또 스쿨 토너먼트에서는 이번에도 진행 중이죠. 스쿨 토너먼트 상위 1등 팀한테 2부 시드권을 갈 수 있는 시드권 한 장을 부여해가지고 한국게임 한국게임 고등학교에서 픽업이 돼가지고 이번에 2021년 시즌 1 때 트라이얼에 다 같이 나가게 됐죠. 이번에서 또 보스턴 아카데미 팀이 들어오게 됐었고 다양한 팀들이 섞여지게 됐죠. 전 너무 혼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디비전이든 트라이얼이든 컨텐더스든 리그든 매번 바뀌는 게 공식 규정도 바뀌고 게임 룰도 바꾸니까 결국엔 피해보는 건 선수들만 아닌가. 또 이 부분에서 제일 곤란한 건 코치들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열리는 대회가 어찌됐든 제 생각으로는 공식 오피셜이 아직까진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컨텐더스랑 트라이얼이랑 디비전은 모든 걸 자경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진짜 EPL 다른 축구 리그에서 비교할 수 있듯이 슈퍼리그급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EPL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선수들이 참여해야 될 경기 수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슈퍼리그라는 게 창설돼가지고 모든 팀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졌고 약간 생긴 게 다르고 또 비율도 다르긴 하지만 전 오버워치 슈퍼리그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얼티메이트 대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윤석 씨는 이번 대회가 투투투 구종으로 한 몇 년쯤부터 계속 이어왔다가 갑자기 이번에 자경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일단 부정이랑 긍정 둘 다 나뉠 수 있는데 이제 원준 씨 말처럼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자유 경쟁이니까 다양한 조합이 나오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볼 게 좀 많지 않나. 저는 약간 긍정으로 보거든요. 그래도 음, 재밌을 것 같고 그쵸? 뒤로 한 투투투에서 자유로 바꾸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거고 실력 있는 사람끼리 이제 3-3을 하든지 새로운 조합 파서하면 저는 재밌다고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박은석 씨 입장에서 봐보면 옛날 말 그대로 에이펙스 시절처럼 그런 다양한 조합들이 나오고 또 그 부분에서 흥미도를 잠시 높일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로군요. 일단. 그렇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겠다. 음.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은석 씨 기준으로는 봤을 때. 어, 음, 제가 솔직히 진작에 생각 같은 거 안 해봐가지고 저 음. 그냥 딱 봤을 때 오로 괜찮다, 오로지 신선하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 느낌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입장이겠네요. 네, 그쵸. 음. 대신에 이제 메타가 계속 똑같은 조합으로만 하면 이제 좀 진보할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죠. 그쵸. 옛날 고치 1년 반 동안 강점한 것처럼 또 그 고치를 파괴하기 위해서 다딜 조합, 레킹볼 1탱 또 4딜 조합, 3딜 조합 이렇게 나온 것도 좀 흔히 말하는 PTS3가 많이 뒀죠. 하면서 성광님 의견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시스템 변화, 대회의 시스템 변화, 이러한 건 어느 게임이든 잘 굴러가든 안 굴러가든 계속 변화가 이루어진 건 맞아요. 투투투 시스템 자체가 오버워치 근본적인 재미를 하나 거듭시킨 거 볼 수 있어서 저게 진짜 본질에 희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투투투에 이미 적응해버린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면 관계자들 입장에서 어느 장단에 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오, 말해서 이건 제가 아직까지 BM 아카데미에 있는 그 학생들 선수들한테도 들을 때도 공통적인 의견이긴 해요. 이게 그 게스, 어, 선수들이든 게스트로 진짜 불러오고 싶은데 일단 선수들은 다 바쁘니까 제 저 친구를 대신 초대해서 게스트를 저분을 쓰는 게 어떤가? 그 생각도 나쁘지 않은데 오버워치 쪽으로는 음, 그 저 딱히 그런 거 관심 없어가지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솔직히 저는 이런 정 박은석 씨가 좀 더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게임 오늘 게임만 내적에서 보고 게임만 맨날 게임하고 대회 있을 때 대회 하대 대회도 보고 딱 이런 평범한 시청자 입장에서 전 박은석 씨가 좀 맞다고 생각하죠 불러오게 된 거였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서 일단 확실히 성광님 의견이 제 얘기는 다른 사람들 의견도 공통적일 수 있는데 일단 오버워치 e스포츠 관계자 입장에선 굉장히 곤란해진다. 계속 투투투에 관해 가지고 분석해오고 자기만의 메커니즘 코칭 메커니즘을 쌓아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르로 바뀐다? 옛날 2년 전 그 메탈 다시 꺼내 와야 되고 또 그러면서 다시 분석해야 되고 다시 피드백해야 되고 오히려 제가 제일 염두하는 게 레킹볼 원탱 때 막 서브 탱커들이 썸브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3-3에서 메인 딜러가 브리기트 하거나 자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좀 포지션 자체에도 혼돈이 많이 그쵸.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는 뭐 음, 삼성 고치가 와도 호구할 거야 하면서 호구한 놈이긴 하지만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호구할 거야? 겐지? 야 3탱이니까 겐지 그냥 하나 둘 셋만 해도 궁 바로 차겠네 하면서 쓱싹하던 놈이긴 하지만 잘 안 제 해요. 제가 말한 적 친구도 없는 것 같은데. 제 친구도 3-3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친구거든요. 오히려 조합의 자율적인 부분에서 좀 보수적인 입장이 강했던 시절이긴 하거든요. 윤석 씨도 아마 그때 좀 게임이 좀 진부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있었지 않았나요? 약간 게- 한 메타가 너무 고착화가 될 때 그때 좀 흥미가 많이 없었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혹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점수를 올리는 거는 최근이고 이제 음, 그때 당시 제 고등학생 아닙니까? 그쵸? 아무리 게임 좋아한다 해도 저는 그냥 일반 학생이고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 PC방에 가서 친구들이랑 점수 올리기보다는 이제 노는 용을 하다 보니까 딱 그땐 실력도 그냥 그래서 음, 전 다이아 마스터 사이에서 머물렀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음. 3-3이란 거 왜 하는지도 몰랐고 왜 이소를 키는지 그런 거 솔직히 잘 몰랐고 네. 그냥 게임 즐기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나. 오히려 그때는 대회라든지 그때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접했던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네, 게임 그쵸, 그쵸. 내적으로 봤을 때 난 즐기기엔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다 이거네요 디, 박은석 씨 입장에서. 네, 그쵸. 저는 디바 그때 솔직히 왜 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탄 먹 용도로 쓰나? 이 정도만 생각했었지. 아마 박은석 제 친구도 2019년도부터 2019년에서 2020년도부터 이제 대회에 좀 관심 갖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그때라면 좀 관심이 없었을 만하네요.
그러면서 네, 그쵸. 아, 음, 제대로 이제 대회 보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20년도 정도? 19년도에 이제 딱 리그 데이트- 중반 정도 됐을 때, 그땐 고3이니까 음, 솔직히. 좀 고3 딱 수능 끝나고 잉여지시 할 거 많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게임하는 그때 그때 e스포츠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박은수 의견을 이렇게 듣고 또 시청자 입장에서 성강님이 얘기를 주셨는데요. 아무튼 이 상황에서 블리자드가 해줘야 되는 거 교통 정리죠. 앞으로 어느 시스템과 대회에 이끌어 갈 건고 선수 관계자들이 아 이제 이런 방향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스탠스 해줘야 봐요. 그 다음에 이번 언리미티드 대회가 이벤트성인지 앞으로 시스템을 바꿀 방점인지 또 이걸 보니까 다들 혼란스러운 거잖아. 만약에 이게 대회 반응 보고 그때 결정해도 되겠지 이런 아니란 마인드라면 진짜 망조가 들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랑 거의 동등하다고 똑같이 공감된다밖에 생각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짜 이벤트성으로 대회를 여는 거라면 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벤트성으로 트라이얼이랑 컨텐츠 대회를 대체하는 대회라고 하면 선수들이든 모든 부분에서 혼돈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컨텐더스를 대체한다고 보기도 애매한 게 컨텐더스랑 트리얼 출전 선수들은 각 팀에 두 명씩밖에 줄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진짜 손해보는 선수들은 디비전 선수들밖에 없어요. 진짜 아마추어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추어에서 또 2부에서 승강해서 2부로 2부에서 1부로 올라가는 팀이 한두 팀은 있어야 이 스포츠의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스포츠의 매력이 약간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는 신이 있는 과정이 있는 그런 팀이 한두 팀 정도 있어야 전 그게 흥행 요소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팀에 대한 몰입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대표적인 오버워치 옛날 e스포츠 대표적인 GC 부산이었고요. GC 부산이 진짜 컨텐더스에서 리그까지 가는 그 디비전서부터 트라이얼, 컨텐더스, 리그까지 그 흔히 말하는 로얄 로드가 잘 보여준 케이스가 GC 부산이거든요. 전 그거에서 진짜 게임에 대한 흥미도 많이 그때서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또 그 팀을 응원하는 팬덤 문화도 자세히 알게 됐었고 근데 오히려 지금 갑자기 1부 대회, 2부 대회는 그냥 뭐 투투로 계속 진행하고 그냥 아무렇게 가지 않을 건데 이번 3부 대회는 우린 좀 입맛을 바꿔가지고 자경대회로 열 거야. 이러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진짜 자경대회를 제대로 열 거라면 자경만의 그 공식 메커니즘을 추구 체계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우리가 이 자경대회를 투투투 대회랑 다른 e스포츠 대회를 출범할 거고 이 자경대회로 막 프로 선수까지 데뷔할 수 있게 그런 시장 시스템을 만들 거다 이러면서 딱 구성시키면 모을 텐데 그냥 얼리미티드 대회 하면서 딱 이렇게 내미는 거 보니까 좀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WDG 측에서 내놓은 입장인지 아니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블리자드에서 내놓은 입장이긴 한데 입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블리자드에서 왜 이런 방법을 추구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면서 성광님도 의견을 주신 게 그니까 이게 어느 방향을 봐도 애매한 거죠. 시험적으로 도입했지만 앞으로 주요 대회들을 다시 투투투에서 탈피하고 경쟁도 그렇게 갈 거라면 투투투를 아예 삭제해야 되는 거고 이번 대회에서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거면 상금만 주는 대회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드를 줘버리니까 이게 과연 맞는 방식인가 싶기도 하고 박은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자경 대회가 출범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성 대회인데 이 이벤트스 대회에서 일부로 갈 수 있는 시드권을 준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음? 그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실력이 있는 거 맞는데 지금 현재 1부 리그까지 갑자기 그렇게 간다는 거는 부담감이 제일 큰 건 자기 자신일 텐데 갑자기 이렇게 줘버린다는 거는 글쎄 약간 좀 애매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합도 안 맞을 거고. 옛날 오버워치랑 투투투가 도입된 오버워치랑 작용은 그냥 전 개인적으로 메커니즘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임 메커니즘이 투투투에서 나올 수 그렇죠. 있는 조합의 한계성도 있고 또 다양성으로 봤을 때 그 투투투 고정이 이기 전에 작용의 그 다양성도 있고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걸 갑자기 한 대회에서 겹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레고로 따졌을 애초에 때 현재 안 맞는 거랑 이제 겹치하는 거 똑같아. 지금 작용 수준이랑 이제 투투투 수준 봐도 같은 점수지만 거의 한 티어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음, 갑자기 이렇게 일부 리그를 가면은 음 제 친구도 다양한 게임 많이 하게 하는데 제 친구가 자유경쟁전이랑
투투투 전부 다 그랜드 마스터 이상 랭커까지 찍어본 친구 중 한 명이거든요. 박은석 씨가 일단 얘기할 때 자경이랑 투투투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만큼 왜 어, 티어 격차가 나냐? 이걸 좀 사람들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자세히 말할 수 있나? 항상 전문가 느끼는 입장에서. 건데 이제 음, 자리 먼 거랑 그다음에 기본 피지컬 음, 그리고 이제 피 관리 같은 거를 그리고 또 이제 조합 같은 거 생각하는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피지컬이랑 자리 싸움 같은 걸 못한다는 게 이제 작용이 제일 큰 그 단점이고 투투투는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변수를 내가지고 팀을 이끌어가냐. 네,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점 이상 되면 진짜 한 자경이 4,300이라 하면은 투투는 4,100점이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또 티어로 했을 실력상 때는 또 두 티어 이상 차이 나고. 그쵸. 그리고 자경은 혼자만의 플레이로 캐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투투 같은 경우 이제 민자 같은 거 봐도 이제 두 명의 탱커들이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먹어가면서 딜 넣고 피 관리 안 됐을 때 한 번에 진입해가지고 그런 콜 같은 게 되는데 자경은 그게 안 돼요. 같은 점수라도. 오히려 그냥 다른 메커니즘은 조합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네. 그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지리학적으로 따지면 대륙 이동설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 신체 그 피지컬이 다른 게 막 진화로 인해 가지고 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라나 진짜 막 작용이 있는 사람 작용만 계속 해왔으니까 그만의 룰이 있는 거고 투투에서 그만한 그렇지. 계속 해왔으니까 그만의 룰이 있는 거고 자율성을 따졌을 때 오히려 이 부분이 좋은데 또 조합적인 그 단합력을 봤을 때 투투가 좋고 이러면서 양대 갈림이 계속 되는데 이걸 갑자기 대회를 음. 주최한다는 게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거든. 약간 하, 보는 맛이 음, 떨어질 수도 있어 오히려. 음. 왜냐면 딱 게임 하는 게 딱 진짜 투투투는 딱 정확하거든. 이게 진짜 단기적이런 대회로 봤을 때 흥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도 이제 시도권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올 수밖에 없거든. 음. 그래서 일단 오버워치 슈퍼리그로 볼 수 있는 언리미티드 대회가 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정보량도 많이 없고 또 애당초 자경 대회가 갑자기 열린다고 하니까 사람들께 지금 저희 시청자분이랑 저랑 제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혼돈이 있고 또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되냐 하면서 오버워치 e스포츠 쪽으로는 점점 다 같이 의견을 내놨을 때 좀 불안하다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눈다고 이렇게 원래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다시피 한 이틀 전에서 하루 전에 오버워치 2가 PVP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거 과연 맞는가 하면서 대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토너먼트제부터 디비전 오프 테스트 하면서 종사자 모두가 피해본다는 간단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버워치 2 이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박문석 씨는 오버워치 2 이번에 5대5로 진행되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그거 답답해서 좀 보다가 껐거든요, 그냥. 저도 너무 뭐랄까, 그걸 왜 그렇게 할까? 딱 이 표정. 지금 딱 슈퍼 표정처럼 지금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자료 화면으로 보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버워치 업계 종사자, 흔히 말하는 선수, 미디어 분야, 또 방송 1인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캡처한 사진 중에 커뮤니티에서 많이 짤을 돌아다니는데 오버워치 5대5 상황 듣고 느끼는 표정들이라면서 딱 글이 올라왔어요.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다 보면 다 체념했어요. 힐러 선수든 뭐 코치 쪽으로든 선수 쪽으로든 또 오버워치 주 컨텐츠로 삼는 사람들 보면 이 진짜 얼탱이가 없거든요. 이 지금 공식 방송에서 언급했던 저, 슈퍼 선수 얼굴만 봐봐요. 그냥 체념을 했어요. 이게 과연 어, 맞나 싶기도 하고. 네, 저 할 말 있습니다. 예, 박은수 얘기해 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들한테 물어볼게요. 네? 원준이랑 미라진 닮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리 저희 팟캐스트가 아니, 진짜로. 자유롭다고 해도 저랑 미라진 스트리머랑 어떻게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 아니, 이게 고등학교 때, 그냥 봐봐요 아니라고 진짜, 하잖아요. 아니야? 너무 e스포츠랑 고등학교 관련 때 없는 다 얘긴데. 진짜 미라지 동생이라고 소리 들을 정도로 고등학교 때 진짜 그랬는데. 아니 윤석 씨 이게 좀 얼탱이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미라지님이랑 닮았어요. 그리고 아니, 걔가 오버워치 합성까지 하니까 e스포츠랑 완전 어울리지 똑같아졌는데. 않는 얘기잖아요. 아니 뭐 봐봐,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여러분들. 아 진짜 아, 어이가 없네, 갑자기. 저 미라지랑 저 원준이랑 합성한 사진도 있거든요. 아니 뭘 합성을 해요.
진짜 어이가 근데 없네요, 진짜. 동생이랑 형이라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버워치 2 5대5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박은석 씨. 예? 아무튼 5대5는 박은석 씨 의견은 일단 5대5를 왜 굳이 하는지. 아니, 제가 무슨 미라지가 보인다고 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미라진 타 스트리머 언급 여기서 커트하기로 하고, 시청자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가 네이버 하드캐리 웹툰을 인상적으로 본 거 아닐까? 이거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웹툰이랑 아니야, 이었어. 빨리 나 내쫓고 빨리 저분 디코 아이디 받은 다음에 게스트를 빨리 내보내. 아이 진짜. 아 일단 초대 게스트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니 오버워치를 안 해도 나보다 말을 잘하시잖아. 아니 그렇게 시청자 아니 잘하셔. 일단 이 일반적인 시청자 입장으로 시청한 거라니까 왜 거기서 왜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해? 아니 보고 네 쓰고 있는데 의견 계속 갑자기 얘기해 주면 돼. 너 잘해주고 아 있어. 알았어. 그러면서 너울모님께서 오버워치 5대5 관련 얘기하면 기본의 틀을 엎어서 새로운 것을 신규 유저를 얻고 싶어하는 욕심이 보이는데 문제는 흔히 말하는 기본 유저들 만족시키는 운영이 아닌 거지. 약간 메이플식 마인드가 보이지 않는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시청자 입장에서는 근데 자유경쟁전이 원래 불코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닌가요? 얘기가 나왔긴 했는데 자유경쟁전이 원래 블리자드에서 투투투랑 또 자유경쟁전으로 출범 따로 해가지고 내놓은 건데 이제 이걸 갑자기 대회로 하고 또 이제 진짜 컨텐더스를 대체할 만큼 그 일부 대회 시드권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끼리 지금 커뮤니티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작용이랑 투투투 대회랑 따로 해가지고 대회를 낼 거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출범하시지. 왜 굳이 이걸 지금 갑자기 대회 유지력, 인지도 높이려고 갑자기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거냐. 또 디비전이 이제 안 열리고 갑자기 얼리미티드 대회를 열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시청자 입장에서 소신발언 한다면 오버워치 5대5 재밌어 보이긴 한데 재미랑 별개로 오버워치 2 퀄리티는 별것도 없는데 출시만 질질 끌면서 오버워치 1 방출에는 그짓거리 그리고 또 현재스러운 대회 운영들 너무 강력한데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식적으로 느끼는 게 오버워치 5대5는 좀 많이 별로다라는 의견이 많긴 하죠. 다 합산해 보면 좀 별로죠. 제 친구도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제 친구가 서브 탱커로 위주로 하는 친구긴 하거든요. 로드오그랑 디바랑 자리아랑 또 뭐 하시죠 주로? 박은석 씨? 저 시그마요. 대부분 다 뭐, 개인 피지컬 믿고 작용이든 투투투에서든 많이 서브 탱커 운영을 하는 친구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 입장에서 제일 낭남하죠. 갑자기 메인 탱커 이제 오버워치 2로 넘어가고 메인 탱커를 중심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원탱으로 버텨야 된다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옵치2 그렇게 나오면은 옵치2 안 할 겁니다. 저도 이건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또 시청자 입장에서 블리자드는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탱커들 중에서 유연한 픽이 힘든 탱커들이 다 실직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전 얼리미티드 대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블리자드 힘듦이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파트너와 같은 운영 형태 생각하면 다양한 대회가 나오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글쎄요 시드권 저도 다양한 대회가 나오는 건 저도 동의해요. 이번에 에스카 선수를 류재홍 선수가 출범이라고 하기보단 내놓은 뭐 브론즈별 대회 막 브론즈 광물 대회 이런 거 봐보면 오버워치 e스포츠 부분에서 많은 스트리머든 또 파트너사에서 주최하는 대회는 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갑자기 일부 대회까지 나갈 수 있는 시도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오버워치 5대5에서 또 6대6에서 5대5로 갑자기 대회든 뭐든 다 싹 다 바꾼다고 하니까 사람들에서 모두 다 혼돈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왜 굳이 6대6을 연습해? 여기서부터 5대5 연습하면 되지. 그래서 콜 오브 듀티도 예를 들 수 있는 게 콜 오브 듀티도 원래 출범 시는 5대5였다가 4대4로 바뀐 케이스긴 하거든요. 근데 콜 오브 듀티는 하이퍼 FPS 말 그대로 캐릭터마다 그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택티컬 FPS이기 때문에 각 5명이든 4명이든 그냥 전략의 차이만 차이가 있을 뿐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버워치는 다른 FPS와 달리 하이퍼 FPS예요. 캐릭터마다 명백한 한계가 있고 그 캐릭터의 매력이 있는 게임 중 하나인데 이거 갑자기
6대6에서 이제 자격을 지나야 할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또 오버워치 공식 오피셜로는 이제 우리 오버워치2에서 5대5로 할 거야. 이 뭐가 됩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 외우는 게 스킬셋도 다 바뀌고 목적으로 해왔던 게 컨텐더에서 프로로 가는 프로 길이로 슬로건을 세우고 컨텐더 시작한 건데 이제 프로의 길이 엉망진창이 됐다. 또 다른 사람들 의견을 보면 하스스톤 야생전처럼 그냥 했어야 된다 의견도 있다. 근데 하스스톤 야생전 같은 것도 오히려 그 야생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하면서 오히려 진짜 자경을 내세울 거라면 야생전처럼 했어야 되는 의견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게임 내적으로든 운영 측으로든 다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래서 콜 오브 듀티의 언급도 나오고 있군요. 블랙옵스까지 4대4였다가 모던 워페어에서 잠시 바꾸고 콜드워어에서 복귀한 형태라 저도 블랙옵스 4 관련 대회에선 제가 좀 그때 정보를 유익하게 못 봤거든요. 근데 바뀌었다가 다시 롤백된 현상이니까 이건 다른 케이스로 볼 수 있네요. 그러면서 노을모님께서 다양한 대회에 여러 가지 아마추어들한테 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희소성이 떨어진 느낌. 희소성이 떨어진 건 옛날서부터 떨어졌죠. 일단 배트코인 50달러 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데 오버워치 2 나오면 오버워치 1이 중지가 되나요? 아니요. 오버워치 1이랑 오버워치 2랑 연결이 된대요. 이거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혼돈했는데 제 친구도 어저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버워치 1이랑 2가 나오면 오버워치 1은 없어지는 거냐? 일단 여러분들한테 혼돈을 주지 않겠어 얘기할 건데 오버워치 2는 오버워치 1의 DLC라고 봐도 명분이 없어요. 그냥 진짜로. 침 나와서 죄송합니다. 사실상 오버워치 2는 오버워치 1의 DLC입니다. 스토리 모드 추가되고 약간 외형도 바뀐 그런 형식. 1은 오버워치 2의 PVP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 수 있고 그 오버워치 2의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옴니버스 세계관인가 뭔가 그건가요?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죠. 진짜 운영 자체로 너무 혼잡해요. 게임 개발 운영 부분으로든 e스포츠 대회 운영 부분으로든 아마추어 그 시장 운영 부분으로든 너무 혼잡해요. 전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버워치 5대5로도 갑자기 전 진행한다는 것 자체도 진짜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어이없었고요. 그러면서 뭐 5대5라면 다양한 케이스로 뭐 내가 1탱커, 2딜러, 2힐러 할 수도 있고 2탱커, 2딜러, 1힐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고정시킨 형식에서 1탱커, 2딜러, 2힐러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서브 탱커 메커니즘부터 그럼 오류가 난 거거든요. 서브 탱커는 어쨌든 방패로 중심된 메인 탱커를 케어해주는 형식으로 캐릭터들이 만들어진 건데 그 캐릭터 아예 망가진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도 진짜 많이 얼탱이가 없죠.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지금 너울무님이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오버워치 2를 DLC 같은 목적에서 제작한 거라면 블리자드가 이 DLC도 e스포츠화를 시킬까 궁금하네요. 불안해요, 솔직히 말해서. 오버워치도 저도 솔직히 말해서 불안한 게 리그도 지금 셀링 구단이 엄청 많아지고 있죠. 이번만 해도 옛날에는 뭐 보스턴 팀 대표적인 팀은 보스턴 팀이 있었다가 이번에 또 갑자기 밴쿠버 팀도 늘어나게 됐었고 여러분들 안에 러너웨이 밴쿠버 사태도 알고 계실 거고 또 그분에서 파리 이터널도 또 LA 발리언트도 또 다양한 팀들이 선수들 방출하고 그냥 쉽게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품으로 인지하고 그냥 방출시키고 있어요. 방출시키고 투웨이 시키고 이런 것 자체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 시스템이 바뀌면 리그도 거기에 대해서 맞출 텐데 글쎄요.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리그랑 경쟁이랑 그냥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것도 전 어이가 없거든요. 이게 너무 리그 모든 부분에서 블리자드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연결을 나가야 되는데 그냥 줄 뽑히는 대로 그냥 뿌리고 있어요. 다른 대로. 그러면서 어거지로 맞추려 하니까 이게 합손돼가지고 이거 누전이 돼가지고 그냥 팍 스파크가 튀는 거지 지금.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말하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있는 현상이 너무 잘 보여지고 있어요. 오버워치 리그 1, 2, 아니 리그가 결합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서 또 불안한 게 리그가 과연 지속되느냐 이거부터가 지금 문제거든요. 예, 지금 제가 어쨌든 리그 종사자가 아니니까 리그에 대한 자세히 그 정보들이 없어서 모르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오버워치 리그는 진짜 22년 그 이후로 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리그 자체가.
오히려 진짜 콜 오브 듀티 운영팀이랑 오버워치 리그 운영팀이랑 같다 보니까 오버워치 리그에 대한 인력이란지 모든 걸 콜 오브 듀티 인력으로 빼내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버워치 리그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전 그런 불안함이 들긴 하거든요. 또 이게 가능한 게 히오스 때부터 그런 현상이 많이 보였었고요. 이제 일단 지켜본다 하는데 지켜보기 전에 아마추어 씬은 지금 배틀그라운드 아마추어 씬은 지금 잘 되고 있죠. 사실상 오버워치보다 나아요. 진짜 오버워치 리그 아마추어 씬은 전 최악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 가기 위해서 일정량의 그 수익이라든지 생계 유지가 될 만한 그 정도 씬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진짜 미래 현재 생활을 생각하고도 이런 충격적인 개발을 진행하는 블리자드 5대5 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결론을 간단하게 결론까지 일단 진입하자면 진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혼돈 그 자체 그리고 또 실직자라니. 진짜 오버워치 2가 5대5로 되고 리그도 5대5 형식으로 간다고 하면 서브 탱커 선수들은 진짜 실직자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리그도 진짜 구단주 입장에선 이득이죠. 오히려 난 선수 한 명 빼가지고 난 돈 좀 더 벌어먹을 수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탱커 선수들은 진짜 피해이 막 심한 게 원 탱커로 맞아야 될 일들이 엄청 많을 때도 불구하고 그 게임을 계속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수 쪽으로든 대회 운영 측으로든 실직자가 진짜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블리자드가 옛날서부터 뭐 이번에 게임 개발자들을 계속 몇백 번씩 내보냈다니 하면서 얘기들이 많은데 이젠 선수 쪽으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함이 들거든요. 그래서 5대5 이펙트가 이번에 또 폭탄에 붙이는 불씨가 되어 또 이번에 또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죠. 이번에 트위터만 봐도 모든 선수들이든 관계자들은 복잡해가지고 있고 박은석 씨도 아마 진짜 만약에 오버워치 2가 나오고 5대5를 한다고 하면 탱커를 할 의향이 있나요? 아, 오버워치 2 자체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투투투의 메리트를 느껴가지고 게임을 계속 해온 건데 이제 그마저도 없으니까 안 할 거다. 오버워치 2가 나온 날은 아마 탱커 유저들 대부분 진짜 아예 오버워치 1과 2를 둘 다 접지 않을까. 진짜로 제 의견에서 게임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음, 1과 2 둘 다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게임 접고. 이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박은수 의견도 맞고. 그럼 성광님 의견을 들어보게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 하나는 탱커가 능동적으로 변화되는 개발 방향 같은데 이미 두 명의 탱커가 협동하는 테크닉에 모두 적응을 했고 솔직히 말해서 원 탱커로 간다면 모든 탱커를 전부 다 리메이크해야 돼요. 서브 탱커는 메인 탱커에 맞게 좀 캐릭터 방향성이라든지 모든 걸 다 바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오버워치 2 PVP에서 보여준 건 그냥 라인하트 화강 두 번 날리고 윈스턴 원거리 그냥 찍 생겼고 자리야 그냥 두 개 bomber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로 부족해요. 진짜 원탱커라면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캐릭터 자체도 바꿔야 되고 딜러 부분에서 너무 고화력인 캐릭터도 좀 메커니즘 조정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데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발 진행 중인지 지금 2년째가 넘어간다고 해도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블리자드는. 그러면서 진짜 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올해 말쯤에 오버워치 리그 21년 시즌이 종료되고 나면 좀 은퇴하는 선수들이 진짜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진짜 아예 지금 블리자드 e스포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방향성을 못 잡고 너무 헤집어 놓고 있다. 갑자기 자유경쟁을 진행한다든지 또 그 자유경쟁 시드권을 준다든지 또 아예 블리자드 자체에서 오버워치 2 개발 내용 중에서 오버워치 2는 e스포츠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5대5를 진행할 거라든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옛날서부터 그런 마인드가 보여줘 좀 불안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팡 터진 거고 성원님께서 대회 시스템과 함께 경제 메커니즘도 갈아엎다 하니까 많이 혼돈스럽다 이런 말인 것 같긴 한데 진짜 일반 게이머 입장으로는 할 맛이 안 나죠. 별로 없죠 진짜. 박은석 학생도 좀 만약에 아, 진짜 이번에 또 오버워치 1에 5대5 시스템을 미리 적용시킨다 하면
어떠실 것 같나요? 적응을 할 것 같나요? 아니면 적응을 못하고 그냥 이거는 굳이 그 자유에서 투수로 바뀐 것보다 더 심하게 부작용이 오지 않을까. 적응 진짜 사실상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오버워치 장기적으로 할 선수들 봐보면 진짜 막 14살, 15살 그런 프로 지망생들은 지금부터 6대5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5대5도 리그로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 원탱커 익숙해져야 탱커 멤버들은 진짜 적응하면서 바뀌니까 피로감만 늘고 신캐나 오히려 심리 때문에 변화가 그냥 많이 일어난 것 자체가 지루해진 상황만 계속 연속되지 않을까. 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경쟁전을 하다 보면 몇 명이 나가지고 5대5가 되는 상황이 가끔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버워치 5년 동안 하면서 그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겪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들끼리. 진짜 탱커 한 명이면 그 탱커 한 명이 받는 딜이 어마무시해요. 서브 탱커 로드오거라고 해도 아무리 딜량 버텨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또 버텨낸다고 해도 상대방 군기지가 될 뿐더러 진짜 게임이 할 맛이 안 나요. 내가 힘들게 돼지 문세를 보았는데 파라나지 에코 나오면 그냥 위에서 찡찡찡 쏘고 그렇다고 디바를 하면 디바 매트리스 한계성도 가지고 있고 노을모님께서 사실 큰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흐름이 바꿔야 되는 거지 룰 자체가 계속 바뀌면 그거 오히려 필요하지 맞죠? 오히려 피해 보는 건 저희뿐이죠. 게임 거기가 진짜 비싼 개발사들은 말하네. 게임 개발자들은 우린 그냥 게임 만들고 그러면서 뭐 월급 받고 그런 인센티브 받고 그러면 끝이다. 하면서 그냥 해볼래 넘어가는데 e스포츠 게임 종사자들이든 그 e스포츠 플랫폼 종사자들이든 선수들이든 아마추어 씬 종사자들은 모두지 다 힘들거든요. 이 새끼들 그냥 블리자드 사람들끼리 그냥 흘레 하면서 하는데 우리 밑에 사람들 그냥 또 바뀌네. 또 이제 또 해야지 하면서 또 갑자기 또 5대5 한다니까 이 새끼들 안 해 하면서 나가는 형상도 전 분명히 있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타크래프트 2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스타크래프트 2 군단의 심장 시절에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밸런스 패치가 시기가 먹었다고. 스타크래프트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죠. 약간 밸런스 패치 부분에서도 많이 논란이 많았었고 스타크래프트 1에서도 그런 밸런스 패치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맵 밸런스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입을 시작했고 또 그 부분에서 선수들 모집해가지고 그런 밸런스 부분을 묻기 시작했고 근데 스타워 1이든 2든 이제 그 부분에서 선수들한테 요청하는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버워치는 그 모습이 안 보여지고 있어요. 리그 선수도 막 자기가 불려와가지고 이번에 밸런스 패치 맞았다 하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5대5 좀 무거운 상황 중 하나거든요. 이 부분은 리그 종사자들은 선수들한테 입장을 물어보고 바꾸든가 했었는데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체험 모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서 체험 모드 이용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흐름을 바꿔가면서 고인물도 습격하고 적응하는 시간도 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의견에 따르면 그 당시에 틀 바뀌는 형태인데 리그 중에서 포메이션 바뀌면서 계속 바뀌는 형태니까 스타크래프트 2 부분에서 그쪽에서 혼란이 있었고 에이펙스 시즌 8강 시즌 1에서 많은 사태가 다 일어났었고 그래서 다 봐보면 블리자드예요. 블리자드는 진짜 좋은 케이스들 예를 봐보놓고 그 e스포츠 응용을 못하고 있어요 아예. 진짜 봐보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스타크래프트 1이든 2든 또 에이펙스 씬이든 카스스톤 씬이든 많이 논란되고 있는 게 다 공통적인 게 블리자드예요. 진짜 e스포츠 전문 용어 중에 이게 있거든요. 선수들끼리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판수박치기라는 게 있어요. 진짜 게임을 진짜 못해도 진짜 그 캐릭터만 주구장창하며 만시간의 법칙처럼 언젠간 그 캐릭터에 대한 피지컬도 늘게 되고 실력도 늘게 된다. 제 친구도 그런 케이스 중 하나거든요. 로드호그를 처음에는 그냥 무난하게 썼는데 그냥 무작정 계속 내가 하면서 이때 갈고리를 끌면 큰일 나구나. 이때 갈고리를 이 각에서 끌어야 괜찮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드호그에 대한 메커니즘 이해하고 그러면서 4300점을 간 친구 중 희귀한 케이스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블리자드는 이런 판수박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득 낸 것도 없이 그냥 자기 맘대로 게임 운영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시간을 돌리면 천조가 있었고 그 중심에 게임사의 운영 방향성과 관계가 있어요. 오, 그래서 저도 좀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래서 좀 이번에 이 토론 주제를 준비하면서 팟캐스트 주제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저도 어쨌든 오버워치 프로 지망생으로서 3년 4년 동안 계속 몸을 담갔었고 결국엔 데뷔를 못했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버워치 씬이 오히려 더 몰락해 가고 있고, 아무리 종사했던 사람들도 그 마음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더 몰락하고 있으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내가 이 부분에 종사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 발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도 마음이 들게 했고, 근데 그 전에 아예 블리자드가 지 혼자서 터트리고 있죠. 진짜 실직자가 엄청 나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컨텐더스 씬이든 디비전 씬이든 오픈 디비전 씬이든 테스트 씬이든 리그 씬이든 또 종사자 씬이든 블리자드가 합병되면서 운영 방향이 달라졌어야 되는 말 무시할 수가 없어. 원래 바뀌었어야 돼요. 제 친구도 일단 마지막으로 오버워치 미래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음, 진짜 바뀌려면 이 새끼들은 이걸 바꿔야 된다. 좀 강하게 글쎄. 말해도요. 일단 새끼 자체 욕을 좀 수다적이게 사용하지 못한 솔직히 점 죄송합니다. 저는 이쪽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좀 게임 좋아하는 입장이지 약간 사랑하는 쪽이 아니라서 진짜 게임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냥 즐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게임 이쪽 말고 게임 내부에 사람들끼리 대화나 방식이나 그런 쪽에서 좀 얘기를 할 혜택이 거 있어야 되지 많은데, 않았나. 음, 근데 오히려 니 같은 즐기는 게이머 입장에서 또 들어야 그게 또 중요한 거거든. 우리 근데 같이 게임 종사자들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러면서 보고 올리고 맨날 그러면 그냥 고인물들밖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유입이 있어야 돼. 내 입장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음. 게임이 운영 어떻게 되는 중요한 게 맞는데 더 중요한 건 그거야. 이제 게임을 이제 그쪽에 관심 없는 만큼 게임 많이 하잖아, 내가. 음. 그럼 게임에서 다양한 사람 만날 거 아니야. 그치? 이름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진짜로 사람들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건지 진짜 말을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고민될 정도로 말을 막 하는 사람 되게 많아. 오히려 지금 게임 외부적인 문제도 너무 많은데 내부적인 그런 약간 톡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도 너무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지. 진짜 그쪽에서는 할 말이 내가 너무 많아. 지금 너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와 치가 떨릴 만큼 말을 너무 험하게 하고 음. 음 내부적인 문제도 많이 있죠. 일단 여러분들한테 잠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를 잠시 마치고, 두 번째로는 오버워치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든 e스포츠 자체에서 톡식한 유저들, 또 톡식한 선수들, 그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라든지, 또 왜 제재를 체계적으로 안 하는가 대해 가지고 좀 진지하게 얘기할 거거든요. 2화로는. 그러면서 좀 다들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건 근데 미리 알려주는 이화는 언제 예고고요. 할까요? 네? 이화 언제? 2화는 이번 달 안에 바로 할 겁니다. 예, 걱정 마세요. 아마 다음 주 중이든 다다음 주 중으로 바로 할 예정입니다. 대놓고 지금 언급하면 안 되죠. 대놓고 지금 어, 채팅창에서 다들 알만한 어, 선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대해 가지고. 그 선수는 솔직히 말해서 게임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 오버워치가 아니더라도 롤 쪽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죠. 노을무님께서 오버워치도 롤처럼 데마시아 해야 되라고 하는데, 데마시아 시스템이 뭐죠? 제가 롤 쪽으로 아직까지는 좀 많은 정보가 없어가지고 데마시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그 데마시아가 그 세계관 그 시스템인가, 아니면 성광님께서 대리 출신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할 건가요? 아마 2화에서 다 얘기할 거예요. 전 선수 언급이든 다 할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이화는 제가, 제가 주인공입니다. 네. 제 친구도 많이 피해를 봐가지고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선수도 또 다른 해가지고 3인 중계 시스템으로 갈 거고요. 자료도 대리는 있어요, 일단 자료. 모든 e스포츠에서 척결돼야 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 선수가 선수가 됐다? 그럼 그 e스포츠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버워치든 배틀그라운드든 에이펙스 레전드라든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 모든 e스포츠가 대리가 너무 많아요. 캐스파에서 이런 중재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중재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했다고 해도 그냥 출전 금지지, 아예 자격 바탈 같은 케이스가 없어요. 자격 같은 케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파처럼 도파도 출처 많아서 그 중국돈 받아가지고 겨우 뜬 케이스지.
대례한 사람 중에서 너무 뜬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오버워치부터 그게 빵빠르가 됐어요. 팡 터져가지고. 하면서 음, 대마시아 시스템에 간략하게 노을무님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정의와 법을 중요시하는 롤 세계관에 대한 대마시아 나라가 있는데요. 라이엇 신고책을 강화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세웠다 이런 건가요? 음. 오히려 약간 세계관 이입도 되면서 또 게임관의 세계관도 알릴 겸 또 그런 처벌 시스템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신고 족족 모니터링 아주 신고 처리 하루 이상 안 넘기고 빨리 처리해 주는 케이스. 그 부분에서 모든 e스포츠든 게임 쪽으로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시스템 중 하나네요. 그 시스템 자체로는 얘기가 많지만 예를 들어 밸브에 백밴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최소한 상관님께서 최소한 인게임에선 처벌 시스템이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옵치 인게임 내에서 그런 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대놓고 언급 하나 하죠. 그냥 대놓고 오버워치 리그에서 사도 선수가 대리 선수로 출범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 선수가 아니더라도 에이펙스 시즌이라든 아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많이 없지만 오버워치 리그든 오버워치 컨텐츠든 오버워치 그냥 e스포츠 자체에서 그냥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을 뿐 그냥 대리했다는 선수들이나 대리 실제 했는데 걸리지 않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언급해도 되냐, 막? 다음에? 언급할 거예요, 전. 야, 씨, 걔만 저는 스트리머부터 그냥 해가지고, 이제 오버워치 패, 할 사람도 아니고 e스포츠 패작 전문 종사자라고 스트리머, 해도 패드립 저는 전문 대리는 스트리머, 그 대리 그냥 전문 없어야 스트리머, 돼요. 개 많은데? 대리 전문 스트리머? 수치 말해가지고 이건 다음에 언급할 건데 대놓고 방송하면서 게임 패작하는 스트리머들이 있는데 그런 건 진짜 스트리밍 쪽으로든 1인 미디어 방송 쪽으로든 장기적으로 컨텐츠화할 수도 없고 그냥 오히려 몰락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걸 방송 컨텐츠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전. 난 그걸 보는 것도 시청자 웃겨. 입장에서도 딴 건 몰라도 대리 같은 경우는 프로판에 발 못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맞아, 게임을 맞아. 대리했다고 해도 만약에 다른 게임 대리했다고 해도 그 선수는 모든 e스포츠 씬에서 제명을 시켜야 돼요. 그 선수는 선수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전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사돈 선수가 처음 오버워치 리그에서 출범 시즌 나올 때 모든 캐스터 분들이란지 중계진 분들이 그 선수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윈스턴 하는 사람, 윈스턴 선수 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블리자드에서 결국엔 압박을 줬어요. 압박을 줘가지고 사도 선수 언급해가지고 그러면 사도 선수 뭐 다양한 선수도 대리했던 선수도 언급하고 하는 게 전 진짜 시청자의 입장으로 아마추어 입장으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 사람들 얘기 나오면서 난 대리의 경쟁 게임에 어쩔 수 없는 그림자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림자가 있다고 해도 그림자가 있으면 손정득으로 빛을 없애야 돼요. 그 빛을 없애도 계속 빛이 생기면서 그림자가 새 나올 텐데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빛들이 계속 생기면서 빛의 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e스포츠 시스템 자체에서 그런 빛의 방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불 끄고 있어요. 진짜 빛의 방이 아니라 빛의 방이에요. 빛의 방. 진짜 e스포츠 대립 쪽으로는 전 캐스파든 모든 부분에서 제재가 가야 된다 전 생각합니다. 그냥 불 끄면 그림자가 없어져야 되는 건 이론상 가능한 건데 이론상 가능한 게 실제로 있어요. 진짜 모든 방에서 선주들 겁나게 켜놓으면 결국엔 그림자가 없어져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e스포츠 씬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블리자드는 다른 e스포츠 회사에선 그냥 불 끄고 있어요. 좀 불 진짜 켜도 그 더러운 얼룩이 지워지지가 않아. 그런 걸 그래도 지우려는 모습이 보여주면 난 그게 좋단 말이야. 보여주는 모습이 난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보여주지 않고 있어. 대놓고 사도 선수, 오지 선수 40경기 출전 금지, 20경기 출전 금지, 다프란 선수. 그 선수, 선수라고 불리지도 없어. 대릭충 새끼들. 그런 얘들은 진짜 나오고 다프란 물끈기 정지 안 받았을걸요? 진짜 진짜 갱생된 케이스 중 하나예요. 그 선수는 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리그 유튜브에 박제됐단 말이에요. 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거든요. 노을모님도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표면을 당당하게 드러난 문제가 그런데 집중한 대체가 필요해요. 대체를 안 하고 있어요. 모든 e스포츠 업계 전부 다. 대놓고 국가대표까지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전 그거에서 진짜 제가 뭐 이 새끼 막 대리했던 사람들 막 디스코드 방에서 이 새끼 맨날 뭐 이상한 거 얘기하고 있다 하면서 욕을 먹어도 전 당당히 얘기할 겁니다. 전 대리충 존나 싫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일단 그 팟캐스트 자체로 좀 매운맛으로 간다고 했긴 언급했긴 했지만 좀 욕 같은 거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 당당한 소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전 대리충은 진짜 싫습니다. 롤 같은 경우는 대리게임 처벌법이 들어왔지만 다른 게임은 안 들어왔죠. 캐스파에서 주관하는 게임이 아니어서. 캐스파가 주관하는 게임이 아니더라 해도 캐스파가 주관하는 게임이더라 해도 그냥 모든 e스포츠 플랫폼 자체로든 e스포츠 대회사에서 주최하는 e스포츠 대회든 그 법안이 모두 다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리게임이라는 건 여전히 디지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놓고 어뷰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진짜 답답하죠. 죄송합니다. 좀 제가 대리 쪽에서 안 좋은 경험들 많이 겪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졌네요. 팟캐스트에서 이런 걸 언급하는 것 자체도 위험하긴 한데 계속 얘기하게 됐네요. 일단 저 아니더라도 제 친구도 많이 대인 케이스 중 하나거든요. 일반 게이머 입장에서 간단하게 얘기 하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냥 선수 언급은 부담스러워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게임하면서 이런 케이스 봤는데 진짜 일반 게이머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니더라 이러면서 이제 스트리머 분인데 이제 보통 스트리머 하면은 자기 정보란에다가 자기 주소나 집이랑 공개를 해놔요. 그쵸. 예를 뭐 들어서 이제 팬심 같은 다른 거 해가지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스트리머를 막 되게 심하게 욕을 했어. 음, 비난하거나. 음. 그럼 자기 정보 있으니까 그 고소를 하거나 신고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진짜로 법적으로. 느낄 수는 있죠. 그쵸. 근- 근데 웃긴 게 이제 욕을 그 사람 하면 모르는데 그 스트리머 똑같이 하거든. 다른 사람한테 더 심하게. 그치. 막 고아 비꼬거나 새끼, 엄마 없는 병신 이런 막 욕설을 막 난무해 그냥. 음, 근데 이제 그 상대방 욕한 상대한테는 정보 없잖아. 그치. 자기는 이제 주소를 다 깠는데 걔는 주소 안 갔을 거 아니야. 음. 근데 그런 걸 이용해서 막 고소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를 일삼는 스트리머가 지금 있고 또 대놓고 패작 던지고 대놓고 그냥 패작하는 스트리머에 관해가지고 옛날에 모든 e스포츠 구단이 그 사람을 고소하려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잘 음 안 됐지만. 그러면서 전 진짜 그런 그리고 부분에서 뭐든지 제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리하는 프로도 있지만 그냥 대놓고 패드립하는 프로도 좀 있어요. 저 사진이 몇 개 있거든요. 증거 자료도 있나요? 당연하죠. 증거 자료도 있다. 전 이건 좀 흥미롭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괜찮아서 좀 여러분들 많이 음. 안 본다고 해도 어쨌든 하나의 미디어고 하나의 방송이고 하나의 매개체잖아요. 이 부분에서 영향을 더 클 수 있으니까 현재 홍보의 장이 리그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진짜 다음 화에는 진짜 기대돼요. 전 현재 리그 있는 분 중에 진짜 반은 패드립했다고 봐요. 저는 증거는 몇 개 더 있고 선수들 입장에서 그 부분에서 좀 징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가 음, 되네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당당하게 표문 밖에 드러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고 처벌 필요하고 경기 게임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 중 하나죠. 그쵸? 오히려 경쟁 이러면 행위는 우린 그 정당하게 게임을 해가지고 점수를 얻고 싶은데 그런 거 망치는 애들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이거 증거 자료 좀 모아야겠는데 이거 일단 진짜 오늘 많은데 일단 오디오 팟캐스트에서 갑자기 이렇게 넘어간 거 좀 신박하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팟캐스트가 주기적으로 될 수 있으면 계속 진행할 거고요. 아마 달마다 두 번씩은 일단 제가 최소한 계획 중입니다. 하면서 계속 팟캐스트 운영에 착을 만들어 갈 거고요. 아마 다음 주제는 진짜로 톡식한 그런 선수들이란지 대리 게임 관해가지고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참여해주신 박운석 씨한테 일단 감사 말씀을 일단 전해주고 싶어요. 일단 자기 일반 게이머 입장에서 보는 오버워치 음흠, e스포츠의 객관적인 시점을 얘기해 준 것도 저는 일단 제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음흠. 그러면서 뭐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배고파요. 저 9시부터 배고팠는데 그런가요? 보고서 일단 보고서 쓰다 말고 바로 끝낼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개인 궁금한데 대리 게임자는 꼬리표가 평생 달리기 원한가요? 제 개인적인 아무 소속 관련 없이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전 무조건 생겨야 되는 거 생각합니다. 진짜 막 그런 홈페이지가 체계적으로 생겨가지고 진짜 막 e스포츠 취업할 때 e스포츠 관련 종사 취업할 때 그런 게 좀 체계적으로 적혀져 있는 게 전 그걸 원하거든요.
사실상 대리게임 했다는 얘들 자체가 일반 게임에서 승부조작한 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돈을 받고. 이 부분에서는 전 추후로 학교 내에서도 또 이 팟캐스트 쪽으로도 좀 대리게임에 대한 얘기 팟캐스트 진지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하도 대인 게 많아가지고. 일단 오늘 방송 여러분들이 재밌게 팟캐스트죠. 여러분 방송 재밌게 봤는지 안 봤는지 좀 확인이 어렵긴 하지만 오늘 팟캐스트 좀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많이 어색했던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성광님께서 오히려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적은 시청자라고 해도 저는 주기적으로 이걸 계속 해나가고 제 신념이니까 계속 이어갈 거고요. 노을모님께서 오히려 초반 진행만 좀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러면서 좀 대본이 좀 체계적으로 쌓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친구로도 갑자기 야, 이렇게 맞추자 하면서 대본을 만든 거라 짤막하게 만든 거여서 다음에 좀 더 이 부분에서 핫픽스하고 피드백 수용하면서 방송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랑 더 넣자 그냥. 게스트를 한 명 더 넣은 것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오히려 다음에는 오버워치 실제 프로 종사자를 한 명 모시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조금 오프라인으로든 이게 온라인으로든 빼고는 어, 할 얘기가 딱히 없어 진짜. 오히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네 의견을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일단 이번 팟캐스트에서 필요한 건 현직자 의견이 필요했었어. 좀 아쉬워. 난 일단 전 음, 현직자였고 거기서 아마추어였고 너는 일반 유저여서 좀 그 부분에서 아쉬운 면이 있긴 해요. 음. 다음 팟캐스트 주제 일단 확실히 톡식한 선수 또 대리 게임에 관해 가지고 좀 얘기를 엄중하게 나눌 거고요. 일단 오늘 팟캐스트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감사하다는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진짜 한 시간 이상? 지금 몇 시간 했었죠? 저희가 1시간 반 이상을 진행을 했었군요. 와, 배고파죠. 일단 오늘 팟캐스트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마 밤 새벽 1시 그쯤에 다시 뒤풀이 방송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팟캐스트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팟캐스트 방송, 또 건전한 방송, 또 여러분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e스포츠 플랫폼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죄송합니다. 이상 지금 e스포츠 앤 데이트 팟캐스트의 신원준, 원모, 그 다음에 얘기 안 하니 나 말해야 박은서, 돼? 다시 맞춰서 하자. 너가 해주는 줄? 하드세어서 다시 맞춰서 하자. 자, 일단 어. 편집하는 나한테 커트 표시 주고. 자, 지금까지 e스포츠 앤 데이트 팟캐스트 진행자의 신원준이었고요. 일반 게임 유저 박윤석이었습니다. 네, 들어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원바. 엄바. 엄